지난 시간 과제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함께 지난 시간 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 원소 4차 시에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수업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과제를 작성했을 건데요. 과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화학 반응에서 변하지 않는 질량에 대해서 4차 시 과제가 올라와 있는데 4차 시 내용은 화합물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화합물엔 어떤 법칙이 숨어 있을까? 여기서는 제로 문제에서는 영상에도 이미 답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원자 모형을 보고서 한글식으로 또는 화학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혹은 한글식만 주어져 있을 때 이 원자 모형이나 아니면 화학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화학식만 주어져 있었을 때 한글식이나 아니면 원자 모형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하죠. 지금 이 문제는 원자 모형이 있을 때 한글식과 화학식을 작성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원래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직까지는 화학 반응식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힌트를 주었어요. 이 식 많이 익숙하지 않나요? 더하기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이거는 네 맞아요. 반응물과 생성물을 작성하는 그 식이 바로 화학 반응식이었어요. 한글식을 먼저 써볼게요. 제일 먼저 뭐가 있나요? 칼슘과 C 그리고 O가 3개. 이거는 CO3인가 보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탄소하고 산소가 붙어 있는 건데, 이거는 줄임말로 탄산이죠. 자, 칼슘하고 탄산이 있을 때 어느 것이 먼저 와야 될까요? 맞아요. 탄산이 먼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산,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HCl은 뭔가요? 염소화 수소 다시 염화 수소 또 다시 이거는 두 글자로 염산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반응물을 모두 작성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그 말은 생성물을 이번에 쓸 차례인데요. 칼슘이 하나 그리고 염소가 2개 있죠. 염소하고 칼슘이 있는데 어느 것을 먼저 써야 되죠? 맞아요. 염화 블라블라라는 게 좀 익숙하죠? 염화 칼슘입니다. 칼슘. 그 다음에 우리 C 하나 있고 O가 2개 있네요. 이거는 맞아요. CO2죠. CO2는 뭔가요, 여러분들? 맞아요. 산소가 2개 있다. 이산 그리고 화. 이산소화 줄여서 이산화 그리고 탄소니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H가 2개, O가 하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마시는 H2O, 물이죠. 물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화학식을 보면은 사실 한글식보다 화학식이 좀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네요. 한글식과 화학식은 거꾸로죠. 그리고 이 식은 여러분들이 원자 모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미안해요. 여기 탄산 나트륨이 아니라 탄산 칼슘이죠. 왜 나트륨이라 했을까? 아무튼 칼슘과 탄산 중에 화학식에서는 순서가 거꾸로니까 뭐부터 와야 되죠? 맞아요. 칼슘부터 와야 되죠. 칼슘 그리고 CO3인데 이 3는 글자 크기를 12 정도 해줄까요? 그러면 크기가 작아지죠? 자, 그 다음에 다시 14로 돌아와서 염산은 HCl인가요? ClH인가요? 맞아요. HCl이죠. 자, 다음 오른쪽 화살표 생성물에는 뭐가 있나요? 염화 칼슘 하면은 뭐부터 써야 되나요? 칼슘부터 써야 되죠. 칼슘 그리고 염소가 몇 개 있나요?
맞아요. 두 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 마지막으로 물은요 H2O니까 이렇게 써줍니다. 이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숫자의 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 했을 때 라지 C, 라지 A가 아니라 라지 C, 스몰 a, 그리고 숫자 크기는 작은 첨자, 아래 첨자로 나타낼 때는 원자의 개수, 그리고 분자 앞에 큰 숫자로 나타낼 때는 분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첨자로 나타내는지 아니면 큰 숫자로 나타내는지 이거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볼 텐데요. 화합물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정말 정직하게 힌트를 줬죠. 화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생성된 물질이다. 그런데 H2O, CO2, AgNO3 이렇게는 원소가 두 종류 아니면 세 종류인데 O2 이거는 원소가 한 종류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화합물이란 어떤 거라고요? 이걸 한글식으로 써도 되고 화학식으로 써도 되는데 화학식은 이 원자 배열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한글식으로 써볼게요. 첫 번째 물, CO2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AgNO3는 NO3 먼저 말해야 되죠. 질산이에요. 그 다음에 Ag는 은이에요. 그래서 질산, 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실험 보고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작성할 수 있을 거고요. 실험 날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은 날짜를 쓰면 돼요. 그래서 실험실 유의사항이랑 실험 과정까지 쭉 작성한 다음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실험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구리를 연소시키고 나서 만들어진 검은색 물질이 바로 산화구리였는데요. 이렇게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됐을 때 구리가 산화되었습니다. 혹은 산화구리가 되었습니다 하고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 처음에 0.4g의 구리를 연소시키니까 질량이 어떻게 됐던가요? 0.5g이 되지 않았던가요? 마찬가지로 총 5번의 실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0.8g이 나왔었나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작성하냐면 표 위에서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울까봐 이렇게 예시를 적어 놓은 거고 이 예시는 지워줍니다. 혹은 그냥 바로 작성을 해도 괜찮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우리 지금 봤을 때 그 산화구리의 질량이 어떻게 됐나요? 0.5g이었잖아요. 빼기 원래의 구리 질량은요? 0.4g이잖아요. 그러면은 몇 g이라는 거예요? 네, 0.1g. 즉, 산화구리에서 산소의 질량은 0.1g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리가 연소한다라는 거는 구리 플러스 산소, 그러니까 타일 물질인 거예요. 구리가 타일 물질인 거고 이 산소랑 반응하는 것이 불의 위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 연소인 거예요. 이 결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화구리가 만들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결국 원자로서는 구리랑 산소가 더해진 상태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 상태로는 구리하고 산소의 질량이 섞여져 있다라는 건데 이때 산소의 질량에서 보면은 구리가 원래 0.4g이었으니까 산화구리가 0.5g이면 산소의 질량은 0.1g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0.8g이 됐고 또 0.8g이잖아요.
아, 그러면 0g인가? 라고 생각하실 때요. 맞아요. 여기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0g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저울을 측정할 때 0점 몇,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내지 소수점 첫째짜리까지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측정을 해보면 아예 0.8g이 아니라 조금 증가하거나 조금 감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실험 결과를 그대로 작성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8g을 연소시켰더니 그대로 0.8g이더라. 그러면 우리는 증가값이 0g입니다 라고 본 그대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실험 보고서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3, 4, 5번도 작성을 해주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할 수 있을 거고, 이 그래프를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날로그식으로 공책에 작성해서 사진 첨부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걸 스크린샷을 합니다. 이렇게 스크린샷을 하면 이렇게 스크린샷을 해서 그림판에 그려주면 됩니다. 이 짝배기는 선생님이 구글 문서에서 커서를 갖다 댔었기 때문에 같이 캡처가 된 거고요. 일단 여기 보면은 여기가 0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0.4, 0.8, 1.2, 1.6, 2.0 이렇게 구리의 질량이 나타난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산소의 질량이 있는데요. 이 산소의 질량은 아직 숫자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숫자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0.1g, 0.2g, 0.3g 이렇게 쭉쭉쭉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험 결과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구리 질량이 0g일 때는 우리가 측정을 안 했지만 0g이겠죠. 이렇게 0g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연소를 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0.4g을 연소시켰더니 산화구리가 몇 g이 됐어요? 0.5g이 됐잖아요. 그러면 산소의 질량은요? 0.5g 빼기 0.4g에서 0.1g이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0.8g의 구리를 연소시켰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0.8g이었으니까 0이죠. 그렇기 때문에 0의 값에다가 체크를 해줘요. 물론 이거 외에 이제 1.2, 1.6, 2.0 이렇게 구리의 질량에 따라서 연소를 시켰는데, 이 값은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이렇게, 이거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 임의로 예시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직선 그래프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이거를 저장한 다음에, 이게 막상 해보면은 어렵지 않은데 처음 해보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켜봤고요. 여기서 첨부를 또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이 부분 보이죠? 여기 삽입 이 부분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중에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업로드, 왜냐하면 선생님은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했으니까. 그러면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구리 산소 질량 그래프가 있죠. 이거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절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해요.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본인이 그냥 아날로그 식으로 공책에 작성해가지고 첨부를 하면 되고요. 이게 핸드폰으로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그 외 선생님 갤럭시 핸드폰이니까 갤럭시로 예시를 들면 이 방금 요 그래프를 캡처를 해서 삼성 노트에 들어가요. 삼성 노트에 들어가면 터치를 해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그려준 뒤에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음 시간에도 이 그래프를 작성하는 게 있고 이 그래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소단원의 거의 제일 큰 핵심을 제일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꼭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이 앞에 이 표만 잘 작성하고 잘 이해를 해주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좀 귀찮고 좀 어렵더라도 이 그래프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 버튼을 이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